여러분, 여기 두 남자의 아침이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부품 공장에서 20년째 숙련공으로 일해온 50대 홍길동 씨. 그는 요즘 출근길이 무섭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동료들이 서 있던 자리에 매끄러운 금속팔을 가진 협동 로봇들이 들어섰기 때문이죠. 길동 씨가 땀 흘려 손으로 조이던 나사를 로봇은 0.1mm의 오차도 없이 24시간 내내 조입니다. 길동 형님, 이제 이 기계들이 우리보다 일을 더 잘하네요. 동료의 씁쓸한 농담에 그는 할 말을 잃습니다. 반면 같은 시간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눈을 뜬 30대 박철수 씨의 아침은 다릅니다. 그는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스타트업의 엔지니어입니다. 간밤에 미국 반도체 지수가 급등했다는 알람에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리죠. 철수 씨에게 로봇은 부를 창출해주는 든든한 자산이자 미래입니다. 누구에게는 삶의 터전을 앗아가는 차가운 금속 덩어리이고 누구에게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셈입니다. 반도체라는 두뇌를 단 로봇이 우리 사회의 허리를 가로지르며 거대한 균열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능형 기계들이 설계한 잔인하고도 매혹적인 경제지도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이면에는 돈이라는 냉혹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로봇 산업은 더 이상 단순한 기계 조립의 영역이 아닙니다. 고성능 반도체라는 뇌를 가진 인공지능이 로봇이라는 몸과 결합하면서 산업의 구조 자체가 노동집약에서 자본집약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제 로봇은 움직이는 반도체이자 자율주행하는 데이터 센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스템에서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볼까요? 바로 지능형 로봇의 두뇌를 설계하는 엔비디아 같은 설계 기업과 이를 초정밀 공정으로 찍어내는 삼성전자,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또한 로봇을 도입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24시간 공장을 돌리는 거대 제조 기업들이 부를 독식하게 됩니다. 반면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고 있을까요?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설비 투자비처럼 보이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숙련된 노동자들의 일자리라는 기회비용, 그리고 이들의 실직을 보전하기 위해 투입될 막대한 사회적 비용, 즉 우리의 세금이 그 대가입니다. 결국 자본가는 로봇을 통해 생산 비용을 극한으로 낮추며 이익을 챙기지만 사회 전체는 일자리 소멸이라는 거대한 재무적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가 로봇의 진심이 된 건 역설적으로 생존을 위해서였습니다. 90년대 말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거치며 제조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자동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죠. 당시 산업용 로봇은 인간의 노동을 돕는 보조수단이었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로봇 밀도 국가라는 훈장을 얻기도 했습니다. 제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 국가 경제를 일으킨 성공 신화의 주역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이 영광스러운 연대기는 최근 지능형 로봇의 등장과 함께 미묘하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로봇이 위험하고 힘든 일을 대신했다면 지금의 반도체 결합형 로봇은 인간의 판단과 숙련도까지 대체하려 합니다. 특히 스마트 팩토리 전환이라는 명목하에 투입되는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보다는 단순히 인건비를 깎기 위한 인력 감축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혁신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쓰고 기업은 공적 자금으로 효율을 챙기면서 노동자는 사회 밖으로 밀어내는 도덕적 해이의 온상이 된 것은 아닐까요? 국가 경쟁력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이제는 중산층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차가운 숫자로 현실을 마주해 볼 시간입니다. 국제로 본연맹 IFR의 2025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로봇 밀도는 노동자 1만 명당 1012대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평균이 150대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인간과 기계가 유례없이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레드라인을 넘어선 셈입니다. 자본의 쏠림은 더 극명합니다. 2025년 기준 로봇용 반도체 시장은 약 112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으며 2026년 전체 반도체 시장은 무려 9천억 달러라는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이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파티의 초대장은 모두에게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로봇 1000대 도입 시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은 5% 하락한 반면 로봇을 다루는 고숙련자의 임금은 2.5% 상승하며 소득 양극화가 수치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한 해에만 로봇 스타트업에 6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수혈되었고 다가올 2026년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는 1,476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로봇 도입 후 평균 15% 이상 개선되고 있지만 45세 이상 중장년층의 고용률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생산성의 열매가 노동자가 아닌 반도체 칩과 자본가의 계좌로만 흘러들어가는 이 숫자들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위험한 경고등입니다.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변화는 제2의 골드러시와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로봇이 많이 팔릴까를 넘어
로봇의 뇌 역할을 하는 로봇 전용 MPU와 초고속 데이터 처리를 돕는 HBM에 집중해야 합니다. 2026년 현재 시장은 이미 단순 하드웨어 제조사보다 로봇의 지능을 결정짓는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통합 기업에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측면에서 볼 때 로봇 산업은 금리에 매우 민감합니다. 막대한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이죠. 만약 금리 인하 기조가 뚜렷해진다면 로봇 도입 속도는 가팔라지고 관련 섹터의 주가는 폭발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반도체와 로봇 부품사들에게 현재의 환율 변동성은 수익성을 극대화하거나 혹은 원가 부담을 높이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라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독보적인 액추에이터 기술로 진입장벽을 쌓은 기업인가? 둘째,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글로벌 플랫폼과 공급망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기술 사멸 속도가 워낙 빠르기에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핵심 원천 기술을 가진 슈퍼을 기업을 찾는 것이 이번 사이클에서 승리하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무거운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효율과 공정의 충돌입니다. 로봇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세 가지 핵심 논리를 펼칩니다. 첫째, 인구 절벽 시대의 노동력 부족을 메울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 둘째, 24시간 지치지 않는 로봇만이 글로벌 제조 전쟁에서 우리 기업을 살릴 수 있다는 점. 셋째, 인간을 위험하고 단순한 반복 업무에서 해방시켜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한다는 명분입니다. 반면 반대 측의 목소리도 매섭습니다. 첫째, 로봇이 뺏는 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한 가정을 지탱하는 존엄성이라는 점. 둘째, 자본가와 기업은 기술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지만 실업의 고통과 사회적 비용은 국가와 국민이 떠안는 불공정. 셋째, 기술 혁신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디지털 양극화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수십 년간 성실히 세금을 내며 공헌해온 납세자인데 회사가 로봇을 들여와 당신을 해고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수익을 단 한 푼의 로봇세도 내지 않고 가져간다면 여러분은 그 혁신을 박수치며 환영할 수 있을까요? 혁신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지 못하는 사회. 과연 우리는 그 미래를 향해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당장 마주해야 할 시한폭탄은 2026년에서 2027년 사이 로봇 도입의 임계점이 일어나는 시점입니다. 문제는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수용 속도입니다. 기업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로봇 설비에 투자했지만 정작 그 물건을 소비해줄 중산층의 소득이 끊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무서운 시나리오는 소비의 실종으로 인한 경제의 공동화 현상입니다. 로봇은 물건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 물건을 사주지는 않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홍길동 씨가 지갑을 닫는 순간 로봇이 찍어낸 최첨단 제품들은 창고에 재고로 쌓이게 됩니다. 결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가계부채 위기가 동시에 터지는 퍼펙트 스톰이 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앞으로 1에서 2년 내에 로봇의 도입이나 노동 전환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 같은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회는 더 가난해지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역설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혁신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시한폭탄의 초침은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로봇이 만드는 미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기술의 본질은 결국 인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본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로봇팔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혹은 인류를 새로운 문명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의 결실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의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성장이라는 화려한 구호 뒤에 숨어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는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란 기술이 화려한 나라가 아니라 그 기술로 인해 소외받는 이웃의 손을 먼저 잡아주는 신뢰가 살아있는 나라일 것입니다.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공감과 연대의 가치를 다시 증명해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꿈꾸시나요? 모두가 부유해지는 자동화일까요? 아니면 소수만 웃는 기계의 역습일까요? 기계가 인간을 대신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인간의 가치를 무엇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